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참 대단하죠.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막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 증시도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나가는 동반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지수로 봤을 때, 수급으로 봤을 때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또 기관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장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 개인들만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등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증시에 동조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IT주들이 그 흐름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삼성전기, SAP 반도체, OE솔루션, 원익 IPS,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SAP 반도체, 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OE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DB하이텍, 이 네 종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증권 강연회를 갖습니다. 12월 29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이고요. 장소는 강남의 3탄 빌딩 지하 2층입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오셔 쭉 올라가면 3탄 빌딩에 나옵니다. 3탄 빌딩 지하 2층에서 증권 강연회가 열린다는 거고요. 강사는 저희 송재우 회장과 저 양우석 센터장 리차드 양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내용은 연말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 투자 전략 및 특히 2020년도 전체 장세와 1월달 장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1월달 장세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을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시면 와닿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증권 강연회를 한번 참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참 난립니다. 나스닥 지수가 9,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의 안 나타나는 모습이죠. 초강세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마존 효과가 컸어요. 연말 쇼핑 시즌에 이번 12월 달이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4.5%나 급등했다는 건데 여기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미국의 팡이라고 하는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실제 지수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IT 랠리가 정당화되고 있음을 그것이 실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와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아마존 실적을 통해서 검증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또 특별히 현재 악재가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된 이후에 거의 악재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랠리는 기술적인 부담이 약간 있다 치더라도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금년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 1월 효과가 있듯이 내년 초에도 계속 강세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 긍정의 핵심에는 IT주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 관련주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약간 특징적으로 움직였기에 잠깐만 어제 시장의 수급상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죠. 배당 전일입니다. 배당 전일 어제 기관들이 현재 연속해서 코스피, 오늘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600억 원이나 순매수했고 4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하면서 여기는 1조 2천억입니다. 12조가 아니고요. 1조 2천억 정도 상당히 큰 규모로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동시에, 그것도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2,300억, 기관이 3,200억, 외국인이 2,300억, 합계해서 5,600억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나 급등을 했죠. 오늘 추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연장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일단 오늘이죠. 오늘 12월 27일 금요일 날입니다. 배당 낙일이죠. 배당 낙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매년 반복이 돼요. 2017년도 재작년에도 5,600억 매수했고요. 2018년에도 코스닥입니다. 3,385억이나 매수했단 말이죠. 금년에도 그보다 못하지만 또 상당폭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개인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물리죠.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물량이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개인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오늘 배당 낙인 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을 좀 회피하는, 또 연말 변수를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곤 합니다. 오늘 최근 외국인들이 주춤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런 변수 때문에 특히 연말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우세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건데, 오늘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한 대상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국한되기보다 시장 전체적인 분야에 좀 넓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사실은 HLB나 티움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헬릭스미스, 메지온, 오늘은 약간 조심하지만 젠백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그 펀더멘털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약간 불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이러한 신약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그랬듯이 IT 관련주들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그들 종목을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더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반도체 테스트와 관련돼서 테크윙, 또 테스나, 원익 IPS, 테스, APC쌤, 디스플레이 쪽이죠. APC쌤은요. ICD, 또 우리 종목인 SAP 반도체, 위솔루션, KMW 등 업종 대표 또는 실적 우량주 등을 매수하더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수급입니다. 이거 잠깐 봐야 되는데요. 선물 베이시스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배당락이 되는 날 정상화된다는 건데요. 정상화됐습니다. 0.5 정도인데요. 베이시스가 어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7, 2.8 이렇게 됐던 건데 플러스로 반전이 됐죠. 이 부분입니다. 0.7, 0.6 내지 0.7 정도면 약간 부족합니다. 요 점은 아마도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베이시스, 강세장으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한 0.9 내지 1.0 이상 돼야 되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이시스가 조금 기대치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가 나오고 또 콘텐고 상태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강세장을 신호한다 하는 곳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기관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또 선물까지 삼각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모두 관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약간 그 타이밍을 늦추는 것 같고요. 대신에 선물을 잔뜩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외국인들이 약 6만 계약 정도의 초대 규모의 선물 순매수, 즉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다 말이죠. 아마도 이것은 너무 긍정적인 판단이기를 이제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년 연초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전초적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땡기고 나중에 현물을 매수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도 과거에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추해서 본다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돼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관들은 순매도를 하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추세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수급이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코스닥에서 현재 개인들이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를 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대규모로 매수할 경우에는 물론 IT주들도 나쁘지 않겠지만 특히 코스닥의 대중적인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HLB라든가 또는 헬릭스미스라든가 또는 뭐 현재 매지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들 종목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종을 참조를 하면 종목을 물론 추세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시장 상황 그런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종목을 잠깐 길게 얘기하면 한 종목당 5분 이상 걸리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아니라 로직스죠.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사실은 금년보다도 내년도 특히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전 한 1월 달 대선화 움직일 것이다 했던 건데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본사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자기의 본질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적정 주가 수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8만원 내지 45만원 정도 보는데요. 현재 주가는 벌써 그 근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자막을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로직스의 가치는 15조, 에피스의 지분가치입니다. 50% 갖고 있죠. 9조 해서 24조 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관적인 가치 배경이 있습니다. CMO, CRO, CDO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 또 밸류체인이 완성됐다는 거, 또 현재 지금 생산 경쟁력이나 생산품 퀄리티 이런 측면에서 또 자회사 에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 또 분식회계 문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또 수급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에피스가 또 중요한데요. 에피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 궤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연간 예상 시장 확대율이 30% 이상, 시장 성장률이죠. 30% 이상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지금 에피스의 좀 4개죠. 4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이미 급증하기 시작했죠. 매출 1조가 확실시 되고요. 내년부터는 또
현재 매출도 매출이지만 흑자 베이스도 크게 확대가 될 소지. 2020년 내년도에는 거의 2천억 이상 될 것으로 해서 한 2년 내 3년 정도 되면 실적으로도 현재 셀트리온을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또 후속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판매 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아바스팀, 아일리아, 솔리리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현재 대기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리즈가 현재 9종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까지 또 바이오시밀러 현재 전성기가 제2차 전성기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죠. 또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봐도 현재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이나 개발 속도나 또 진출 시장의 범위나 또는 현재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제품의 퀄리티나 원가, 가격, 경쟁력이나 또 실적이 급증한 속도나 이런 것 등이 셀트리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높지만 향후 한 2, 3년 정도 되면 따라잡는다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끝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이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70만원 정도 가고 또 현재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깔려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주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일 종목이 전혀 아니죠. 지금 한 43만 2천원인데요. 여기서 100만원을 간다 했을 때는 그 수익률이 적어도 100% 이상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에도 부합이 돼요. 또 내년 1월 달에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현재 이 종목은 여기서 현재 쉽게 물러나기보다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잠깐 볼까요? 오이솔루션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이솔루션 이것도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건데요. 3분기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건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죠. 내년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3사가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1, 4분기까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년 4분기,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은 약간 저조하다 하더라도 내년 2분기 이후의 실적은 대단히 현재 대단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큰 것은 중국 모멘텀입니다. 중국이 5G 서비스를 금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중요 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30개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려 340개 전국에 있는 도시, 웬만한 도시엔 다 깐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최대 수혜 대상이 바로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오이솔루션이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50기가 BPS급 양방향 트랜시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 KDDI, NTT, 도코모, 또 미국의 AT&T, 버라이즌 등 일본하고 미국에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금년 실적이지만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32.9%나 지금 5G와 관련돼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는 종목은 이 한 종목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은 금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볼 수 있어서 이 종목이 비단 여기서 끝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은 39,000원대인 것 같습니다. 4만원 전에 매수를 해놓자 했던 건데요. 벌써 20%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한 해를 본다면 거의 7, 8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 은근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현재 양봉이 3개 나온 끝에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약간 거북하긴 합니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때 단계별로 분할 매수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은 SAP 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SAP 반도체도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그때 여러 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몇 가지 투자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구조 조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업 개편, 또 수익성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 실적 성장 모멘텀에 장기 성장 동력까지 장착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두 다 괜찮다 했던 건데요. 얘기하면 좀 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구조조정 잘 되어 있고요. 또 사업 개편이 현재 그것도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국내, 중국, 필리핀 법인 3개 법인인데요. 각각 법인별로 전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 사업 분장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는 어드밴스드 제품, 진일보한 그런 제품들이다. 고급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용 D램, 또 낸드 쪽, 그리고 신성장 동력 범핑 사업을 해서 그것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킹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게 범핑입니다. 범핑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또 중국의 시스템 LSI, 이것도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크죠. 중국 반도체 굵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 또 필리핀 법인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된 데다가 제2공장까지 본격 가동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금년 하반기 및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삼성전자 외에 다른 한제 업체, 다른 수요처를 대상으로 만든 준비한 공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말이죠. 이런 관점이거든요. 해서 이 SFP 반도체는 뒤에도 계속 나오네요. 성장 동력이 장착되어 있고 4IR 분야 진출을 했고, 특히 자동차 5G 반도체 진출을 해서 이 분야의 성장성이 상당하죠. 또 비메모리 팹립스 쪽으로도 고객사가 확보가 돼서 단기, 중기적으로도 괜찮아요. 나쁜 것이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4,800원 받습니다만은, 글쎄, 중장기 목표를 지향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도 이틀 연속 상승을 한 것이 다소, 쫓아가면 거래까지 붙었네요.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은 되지만,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해야 될 것이며, 단계별로 말이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하지 마세요.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차트상의 이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개념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은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 종목 보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남았는데요. 워닝 IPS.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에 국한해서, 오이솔루션, 워닝 IPS, 삼성바이오로이스, DB 하이텍 빠졌군요. DB 하이텍은, 잠깐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DB 하이텍은 이 종목도 대단한 종목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PER은 여전히 10배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특히 전방 사업이 CIS는, 여기 나오는 CIS는 CMOS 이미지 센서 쪽입니다. CMOS 이미지 센서. PMIC는, 이거는 전력 관련 반도체를 뜻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이 5G 내지 스마트폰 쪽입니다. 지금 전방 산업이 그쪽이라는 거죠. 전방 산업이 워낙 좋습니다. 5G도 좋고, 또 스마트폰도 좋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쪽 업계의 선도업체 TSMC가 그 물량을 다 받고 또 모자라서 넘쳐요. 그 넘치는 것을 DB 하이텍이 받는다는 거죠.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것까지. 얼마나 시장이 좋으면 TSMC 그 큰 회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쏟아진다는 뜻이죠. 그 낙수 효과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실적,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한 78%나 올라가고요. 내년도 좋다는 건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좋긴 좋은데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연간 단위로 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 약 6 내지 7% 정도 좋아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약간 제동이 걸릴 소지가 있어요. 그 정도와 관련돼서 약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워낙 4차 산업 쪽에 성장 기반이 상당히, 수요 기반이 상당히 좋고,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9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35,000원 정도 수준까지.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무턱대고 쫓아가면서 볼 거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가령 35,000원 정도 올라가면 성장 속도가 약간 제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정도에서 물량을 약간 빼는 그런 정도의 기술, 테크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이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우리 종목도 괜찮습니다. 삼성전기 괜찮고요. 또 원익 IP 좋아요. 그리고 또 현재 삼성전자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은 권리력 때문에, 배당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당력 회복되면 바로 이것도 원상 복귀되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시장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어떤 종목이든 IT 종목이든 하면 전반적인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좋은 장세입니다. 특히 내년도 장세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